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으라고 써봅니다. 전 4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빠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죠. 다행히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는 딱히 겪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절대 주지 않으셨지만 내심 어려서 혼자만의 슬픔은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울타리에 있다가 온전히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도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 너무 고맙다. 너네 아빠도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제일 고맙죠. 그래도 저 이렇게 걷어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아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늘 감사드려요. 아휴,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너 키우면서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했는지.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아무쪼록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주 와야 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서 키워준 큰 부모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절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온전한 부모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을 것 같다였고 친엄마가 살아있지만 어려서 도망갔다는 말에 그 집구석 알만하다며 저를 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셨죠.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쟨 엄마가 도망갔대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엄마의 부재가 또 한번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사람이었기에 그 엄마의 핏줄을 받았으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슬펐죠. 난 걔 싫다니까. 지 엄마 도망간 것만 봐도 딱 보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네가 애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핏줄이니? 따지고 보면 지 엄마 핏줄 닮았으면 애가 얼마나 천박할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요.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전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너도 버려놨다 아주. 그 요망한 년이 너까지 다 배려놨어.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홀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도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깟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몇 년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왜 왈가왈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전 포기 못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디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집착이에요. 전 절대 유진이 포기 못해요. 엄마가 유진이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앤데. 남편의 완강한 표현에 결국 어머님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너무 미워하시는 통에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 한두 번은 참았지만 매번 저희 친부모님을 운운하며 욕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엄청 내셨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식장에 온 저희 집 부모님 쪽 지인들까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머, 성재 엄마 축하해. 아유, 그래도 신부 되게 예쁘더라. 성재도 아주 싱글벙글이더라. 하여튼 너무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유, 말도 마. 나중에 얘기해. 나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재가 하도 난리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식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고, 알겠지? 야, 너네 시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원래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네가 고생이 많겠다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너무 예뻐. 결혼 축하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길.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도 신부 대기실에 와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에게 말해 주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천박스럽기도 했고요. 매번 오는 지인들을 붙잡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을 하셨더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까지 죄송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저를 안 좋게 보는데 엄마 아빠까지 나서면 저를 더 안 좋게 볼까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아빠가 한 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꾹꾹 참았다가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유진이 안 좋게 보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옆에서 중재 잘해줬으면 하네.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하여튼 지켜볼 거야. 우리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유진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유,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자네 믿고 결혼시켰는데 유진이 앞날이 안 봐도 훤해. 어쨌든 유진이 눈에 눈물 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유, 창피해. 자네 어머님, 하여튼 정말 매너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김서방이 조심 좀 시켜줘.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에 막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더 대단했어요. 매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을 뒤지며 매번 살림살이에 터치를 하시곤 하였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셨을까? 오늘은 안 오셨을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일 끝나고 집에 오는 날에 깜짝 놀라는 날도 허다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놀래라.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아니, 성재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냉장고 안은 이게 뭐고, 빵 쪼가리에 죄다 과일. 아니, 밥은 안 먹고 사냐? 우리 성재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네? 아니, 성재 씨, 아침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잘 차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다음번에 저 있을 때 예고하고 와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뭐야? 아이고, 내가 하다 별. 너까지 것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네가 뭐라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성재 씨가 산 집 아니고요. 엄연히 대출이라 저희들이 힘 모아서 갚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성재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이렇게 어머님 불쑥 오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식사하셨어요? 성재 씨 오면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저녁 준비하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매번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릇은 얼마나 뒤지셨는지 주방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 옷장에 옷들까지 뒤져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항상 꼬투리를 잡으셨죠.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었죠. 이럴 바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릇 위치나 옷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찼죠.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신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야?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가지고. 그걸 옷이라고 걸쳐 입고 다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춰본 건데 시애미가 옷 좀 뒤져봤기로서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지업이 집 나가고 아빠 죽고 저렇게 사연 있는 애를 왜 하필 성재가 커둬가지고. 아유, 지겨워.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는 네가 너무하지.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길 어딜 와? 성재가 죽고 못 살았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나중에 어떨 줄 알고. 아유, 불결하지 아주. 성재 씨도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성재 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작작하세요. 어머어머, 아주 사람 잡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무섭다 무서워. 나중엔 아주 한 대 치겠다. 왜? 지금 쳐봐. 매번 아픈 곳만 찔러드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렇게 집에 불쑥 오셔놓고
제 마음을 쑤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화를 내봐도 어머님은 작정한 듯이 매번 찾아오셨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이러다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죠. 엄마, 자꾸 그러면 저희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저희가 갈 테니까 집에 말도 없이 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집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엄마만 왔다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어머. 너 성재 맞니? 아주 여우한테 놀아나더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몰라요? 네? 아빠 없이 엄마가 홀로 저 힘들게 키워준 건 다 알고 고마운데요. 제발 유진이 좀 내버려 둬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왜 죄인이야? 떳떳한데. 자기가 죄인이지? 엄마도 도망가고 발자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 줄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나를 이제 치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네가 제 편만 드는 거야? 너도 참 편했다 아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씩 이따금 뭐라고 할 때마다 잠시 나아진 듯 하더니 또 반복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은 끝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 가슴이 멍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친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내 평생 도움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원망과 함께 눈물을 집어 삼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번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죠. 자기야, 나 요새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아니, 림프암인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빼고 같이 가줄까? 그러게,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아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일단 오늘 반차 쓰고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끝나면 병원 문 닫으니 일단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반차 쓸 거야? 그럼 나도 주방장한테 가게 맡기고 시간 맞춰 자기 시청으로 갈게.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를 보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청정병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병을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아득했죠. 일단 소견서 하나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종양 같긴 한데 위치가 갑상선이라 조직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견서 써드릴 테니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갑상선이랑 유방 쪽은 잘 보기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네? 소견서요? 아, 그럼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신가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정확한 건 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모양이 악성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소견서는 써드릴게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고 큰 병원으로 전 전원되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결과 역시나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큰엄마, 큰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지만 늘 엄마 없는 부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막상 결혼해서도 늘 이 문제로 구박을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전 그렇게 수술 약속을 잡았고 하필 명절의 빨간 날과 겹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요. 갑상선 암이라니?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치?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려, 어?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 어? 내가 꼭 네 옆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아, 진짜 나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아니야. 자기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쌓아온 마음의 병인걸.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된 거지 뭐. 엄마 아빠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아빠조차도 눈물을 훔치셨죠.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딸이 이렇게 암까지 걸리니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으면 암에 걸려, 이거사.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아유, 불쌍한 것.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네 아빠를 어떻게 보니?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데 왜 그런 말 해? 나 속상하게. 엄마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키워줬잖아. 그래도 살도 이렇게나 빠지고, 아휴. 수술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좀 몸보신 좀 하고 가야겠다. 김서방, 수술하고 나면 유진이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데리고 가서 몸보신 좀 시키고 푹 쉬게 해야지. 아, 너 휴직계도 냈지? 휴직계 냈어.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 다 잘 되어 있잖아. 걱정 마, 엄마. 아휴,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잖아. 착한 암이 어디 있어?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런 소리 말고 푹 쉬어. 넌 네 마음만 추슬러,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할 준비를 하였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걱정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쳐 가더군요. 날 버린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어렸을 때 추억까지도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였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고 전 회복하러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이 되어 그래도 수술 때문에 들러보지 못한 시댁에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들르셨죠. 남편에겐 저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누워있는데 이런 전이나 이런 건 맛은 봐야지. 거기 어디냐?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앞장서라. 엄마가 가보게요? 아니요. 그냥 음식만 싸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유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앞장서 얼른. 전 좀 챙길 테니 시동 걸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야 어머니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난 표정이어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하필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얼굴이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발자 좋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고 오신 동태전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며 전을 그대로 맞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고 전 망연자실했어요. 암수술한 며느리에게 전 귀싸대기라니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된다면서 지금 이렇게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닥쳐.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난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전 던진 거야?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전 당장 이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비상호출벨이 눌리자마자 병원의 부원장님이 달려오셨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돌았는지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왜 부원장님이 어머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쳐? 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치냔 말이야? 인연이랑 한패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배워먹지도 못한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야? 넌 더 맞아야 돼. 내 엄마라고 칭한 부원장이란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전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친엄마라는 반응에 당황하여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주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부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 놀랐고요. 저조차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라니?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 환자로 올 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네 큰엄마, 큰아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지켜봤어.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니 너무 속상했기도 하고,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집 나가던 날 우리 유진이가 3살밖에 안 됐었지. 미안해. 도저히 아빠랑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는 너희 아빠와 갈라서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나중에는 널 찾고 싶어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몰래 학교 가서 네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겠니? 어안이 벙벙했죠. 친엄마라니, 아니 친엄마가 의사였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엄마가 이 큰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으니 태도가 돌변했어요. 뺨까지 맞아놓고 말이죠.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점에선 아주 고소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친엄마인가요? 아유 어쩐지 가끔 유진이가 고급져 보일 때가 있던데. 그럼 그게 다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군요. 전 유진이 시엠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먼저 들으시고. 다 오해이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유진이가 혹시라도 명절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내가 유진이 남편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얘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야? 아휴,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네 엄마야. 많이 놀랐지? 내가 환자 차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진이 맞는지. 아니 내가 뭘 또 얼마나 잡았다고 그래요? 아휴, 웃겨 진짜. 의사라고 내가 좀 고상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얘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 보면 몰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또 맞고 싶어 환장했니? 넌 이 병원에서 출입 금지야, 알겠어? 여기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어디서 본 데 없어가지고. 엄마 맞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좀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늘 항상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네요.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정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엄마, 나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병실에 와서. 진짜. 엄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죄송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큰아빠네한테 연락도 하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땐 엄마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널 데리고 오지 못했어. 큰아빠네가 널 키우는 게 너한테도 환경적으로 나을 것 같았고. 근데 후회했어. 엄마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다니. 진짜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다는 거야?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죠? 그렇게 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엄마가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왜? 눈이 돌아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 나가! 그리고 성재 씨, 나 지금 말할게.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골라.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저에게 애원했죠. 절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친엄마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악자같이 공부한 나날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치 그 돈은 8억이었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보다도 친엄마의 저를 생각해줬다는 마음,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아빠와 큰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싹싹 비는 친엄마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래도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신경 써 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늘 엄마가 그리웠던지라 절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녹던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큰엄마랑 큰아빠가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응어리, 그래도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친딸처럼 키워줘서 고마워요, 큰아빠 큰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래도 유진이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 친엄마를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친엄마의 케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아니면 시어머니와 손절.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겐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하였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야, 문 안 열어? 너 부원장 친엄마 얻었다고 막 나가는 거니? 그래봤자 한부모 가정주제에 네가 나를 이렇게 등한시해? 조용히 해,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등 돌렸고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 봐. 알겠지? 다신 오지 마, 다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이 터덜터덜 돌아갔고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병실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라 만났던 걸까요? 전 간간히 친엄마도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마음속의 나의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생각을 바꿔서 저에겐 부모님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만행들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저 자신을 제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늘 눈팅만 하다가 한번 제 이야기도 써봤는데 제가 겪은 일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30대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알아보던 중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아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신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부모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준 곳이라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장님을 보조하는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무장님이 그만두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인분께 추천을 받아서 시작한 일이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님께서 학교 후배랑 같이 사무실을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후배가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든 여자들이 먼저 다가와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죠.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었어요.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들어보셨던 적은 없으신가 봐요. 아, 그래요? 저를 예전에 본 적이 있으셨어요? 아, 네. 우연히 선배님이랑 식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눈에 반해서 선배님께 같이 일하자고 엄청 졸랐어요. 덕분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님도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셔서. 아마 그때 이슬 씨께서 남자친구가 계셨어가지고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슬 씨,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딱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는 반반한 얼굴과는 다르게 연애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항상 순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을 할 때는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호감을 표현한 이유로 계속해서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호감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이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무엇보다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내내 저도 너무나 행복했죠.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친구와는 2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남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죠. 이슬아, 사실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정말 잘 맞잖아. 나는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일 이렇게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것보다 같은 집에서 자고 깨고 싶다. 정우 씨, 나는 아직 지금의 생활이 좋아. 결혼하면 아무래도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결혼은 아직은 좀 먼 이야기 같아. 정우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은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아, 그래? 그 마음 나도 이해해. 그렇지만 결혼한다면 꼭 나랑 하는 거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너무 이른 선택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딱히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평소 데이트를 할 때도 많이 비춰졌죠. 특히나 남자친구는 자주 저희 부모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남자친구의 본가는 지방이라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는데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을 자주 보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살갑게 대해줬어요. 부모님 역시 외동딸인 저 하나밖에 없었던 터라 아들같이 살갑게 대하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드셨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휴가 같이 여행 가실래요? 요즘 여행 코스로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슬이랑 저랑 휴가는 맞춰서 쓸 건데,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유, 무슨 우리가 거길 껴. 됐어.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그러고 보니 정우는 요즘 많이 바쁘지 않아? 이슬이가 말하는데 일도 많고 정신없다고 하던데. 네, 요즘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과 식사 자리는 빼놓을 수 없죠. 아유, 참. 정우는 참 살가워서 좋아. 이슬이는 좋겠네. 이렇게 살가운 남자친구도 있고. 에이, 어머님, 제가 더 축복이죠. 이슬이도 만나고, 이렇게 너무 좋으신 어머님, 아버님도 만나고요. 어머, 어머. 어쩜 이슬이보다 정우가 더 우리 아들 같다. 그치, 여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정우야, 우리 이슬이 잘 부탁한다. 얘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네가 좀 고생할 거야. 그래도 시집 가기 전에는 철 좀 들겠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충분히 철 들었어.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항상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어요. 항상 세 식구만 단출하게 식사를 했었는데 여기에 남자친구가 함께하니 식사 자리도 더 활기차고 즐거웠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성격을 보고 시부모님도 괜찮으신 분일 것 같다며 좋아하셨답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에 놀랐고 고민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혼자서 고민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슬아,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무섭겠지만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아이 낳자. 정우 씨, 사실 나는 좀 걱정되고 두려워.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닌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슬아. 이건 우리에게 축복이야. 내가 정말 잘할게. 사실 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별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고민 많이 했었어. 그렇지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니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 낳자. 나랑 결혼해줘. 정우 씨, 나 너무 걱정되고 두렵지만 정우 씨 믿고 함께 해볼게. 남자친구는 자신과 결혼을 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애하는 내내 크게 다퉈본 적도 없었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도 대화로 잘 풀어나갔기 때문이었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 집에서는 결혼을 대찬성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한 번도 저를 보지 않았던 시댁이었죠. 연애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을 보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나머지 저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정우 씨, 혹시 시댁에서는 별말 안 하셔? 그래도 배가 더 나오기 전에는 한번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그게 말이야. 이슬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엄청 보수적이시거든. 갑작스럽게 들으셔서 약간 놀라신 것 같아. 지금은 당장 보겠다고 말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상황이 많이 나쁜 거야? 시댁에서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아, 반대라기보다는 놀라신 거겠지. 아무래도 여자친구 있다는 건 아셨지만 임신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놀라신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잘 얘기를 해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자리 만들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안심시켜주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변호사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죠. 전부터 남자친구를 통해서 시댁 식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들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 그대로 개천에서 모난 격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대학을 다녀 로스쿨을 졸업해 시험도 바로 합격을 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남자친구였거든요. 남자친구가 변호사가 되던 날은 거의 동네 축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희망이었죠. 그러다 보니 갑작스러운 결혼 이야기에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 남자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부모님이 이슬이 보겠대. 마음이 이젠 좀 괜찮아지신 모양이야. 이슬아, 많이 걱정했지? 워낙 촌사람들이셔서 약간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래. 그래도 내가 잘 설명했어. 이슬이 만나보면 마음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거든.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그러게.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여기로 올라오시지는 못하시고 우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뵈야 할 것 같아. 괜찮겠어? 그럼 괜찮을 거야. 어른들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은 내가 천천히 운전해서 가볼게. 그렇게 식사 자리를 약속한 날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입도까지 시작해서 정신도 없고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겨우 만나보겠다고 한 자리를 파할 수 없어 꿋꿋하게 견디고 갔죠. 몇 시간이 지나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시부모님께서 지방까지 들어오라는 말씀 없이 바로 식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어쩐지 그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자리를 옮긴 곳은 집 근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웃으며 인사를 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장이슬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우랑 과일인데요. 어머님, 아버님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엄마, 아빠, 이슬이 예쁘지? 여기 온다고 입덧 하는데도 다 참고 왔다니까? 여기까지 누가 운전했는데? 내가 했지. 이슬이는 임신 초기라 오래 운전하면 안 되잖아. 정우야, 여기 오는데 네가 다 운전한 거야? 아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그러게 안 본다니까 굳이 데려오겠다고 해서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먼 거리를 좀 바꿔서 운전하면서 와야지. 아휴.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운전한다고 했는데 정우 씨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해서요. 그래. 임신 초기에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직접 와서 인사드리는 게 맞는다고 이슬이도 얘기를 해서. 암튼 이건 이슬이가 고르고 골라서 사온 선물이니까 한번 봐봐. 그깟 운전 한번 한다고 몸이 나빠지니? 에휴,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한 애가 더 피곤하겠네. 엄마, 이슬이한테 뭐 궁금한 건 없어? 네, 어머님, 아버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세요. 그런 건 없다. 네가 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너무 말하길래 한 번 본 것뿐이야. 엄마랑 아빠는 이제 일하러 가야 하니까 먼저 가볼게.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시어머님께서는 저의 말에도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친구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쁘다며 가야겠다고 하고 바로 나가셨고, 저는 부랴부랴 인사를 했죠. 그렇지만 그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신 채 아들한테만 살갑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시부모님이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올라오는 내내 남자친구는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이슬아. 아, 약간 충격이긴 하지만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약간 편견이 있으셔. 그래도 이번 한 번 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야지. 어머님, 아버님은 날 정말 별로 마음에 들어하는 건 아니셨어.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약간 고지식하신 분들이라 그래. 어릴 적부터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다 보니 쉽게 바뀌지 않으신가 봐. 그래도 이렇게 만나러 나오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수학이긴 하지. 앞으로는 내가 정말 노력을 해볼게. 오늘 정말 고마워. 고생 많았어. 입덧도 하는데 몸도 힘들었을 테고.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정우 씨 부모님 뵈니 다행이다. 큰 성과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앞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집에 온 후 며칠 후 갑자기 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받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나 정우 엄마예요. 이번에 그쪽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혹시 만날 수 있어요? 네, 어머님. 저는 시간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신 곳에서 만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데리러 갈게요. 운전하고 올라갈 거라서 가다 보면 점심은 넘을 텐데 점심 이후에 시간 되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머님 올라오시고 연락 주시면 저도 바로 맞춰서 나갈게요.
시어머니께서는 별말은 안 하시고 저에게 시간을 내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에게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다는 사실에 놀라서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 이 사실을 얘기했죠. 정우 씨, 아까 누가 전화왔는지 알아? 어머님, 나한테 전화하셨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아, 엄마가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했구나. 그래, 이슬이 한번 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딱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건데 벌써 엄마 마음을 휘어잡았나 보다. 그런가? 그래도 갑자기 시간 내서 만나자고 하시니 좀 걱정이 되긴 하네. 걱정돼? 아, 그러면 내가 같이 만날까? 엄마한테는 내가 전화해서 잘 말할게.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시니까 정호 씨한테 별말 안 하고 나한테 만나자고 하신 거겠지. 일단은 이번에 나만 어머니 만나볼게. 그래, 별말은 안 하실 거야. 나도 처음에 이슬이 전화 달라고 하길래 약간 걱정했거든. 그래서 그냥 나랑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임신도 하고 그랬으니 여자끼리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별말은 안 하실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시부모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풀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를 타자마자 어딘가로 바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만나자고 해주셔서. 뭐, 괜찮아요. 나도 뭐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아,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세요? 나는 정우 정말 힘들게 키웠어요. 정우 동생들도 있긴 하지만 정우는 더 어려운 시기에 낳아서 더 힘들게 키웠다고. 정우는 알아서 공부도 잘했고 학원 하나 보내지 않고서도 로스쿨까지 갈 수 있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있나요? 아, 네. 정우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신다고요. 정우는 우리 집 자랑거리고 보물이에요. 정우가 공부만 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아. 아직 현실을 많이 몰라요. 그렇지만 똑똑한 아가씨는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사실 처음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는 워낙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냥 아무나 만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결혼이란 건 나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나도 정우 아빠도 무척이나 놀랬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정우 씨가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다고 했어요. 맞아요. 한 번도 내 말에 반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니 정우가 연을 끊겠다면서 얘기도 했어요. 네? 정우 씨가 가족들이랑 연 끊겠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정우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쪽만 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을 정말 정성으로 키웠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로 아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맞나 싶었는데, 시어머니의 차가 멈춘 곳을 보니 왜 그런 얘기를 꺼내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부인과 앞에 차를 세우셨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은 똑똑하고 현실도 잘 알고 있으니 내 마음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 지워줘요. 정우한테는 자연유산 되었다고 하고 제발 아이 지워줘요. 네? 저 그럴 수 없어요. 저희 이미 낳기로 결정을 했고 이거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바뀌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결혼한다고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을 하면 시집살이 고되게 시킬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고요. 어머님, 이건 저랑 정우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저희는 나을 겁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 계속해서 제가 거부를 하자 시어머님께서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했어요. 이미 깜짝 놀란 상황에서 시어머님은 내려서 보조석 문을 활짝 열고선 제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셨죠. 어머님, 머리 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머님? 내가 왜 당신 어머님이야? 당장 가서 아이 지워. 네가 안 지우면 이렇게라도 괴롭혀서 떨어지게 해야겠어. 진정 좀 하시고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머님. 좋은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너랑 나는 이제부터 악연이다.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질 것 같니? 너나 나나 서로를 위해서는 지금 치우는 게 맞는 일이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가. 어머님,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진정하세요. 언감생심 누굴 넘보는 거야? 너랑은 이미 틀어진 사이야. 이렇게 고집해봤자 뱃속의 아기가 축복이나 받을 수 있겠니?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주변을 좀 보고 생각하라고. 시모는 제 머리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병원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입덧에 고생을 하면서 기력이 떨어진 상황이라 시모의 행동에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엄마였어요. 이슬아, 너 이게 뭐야? 당신 뭐야? 이건 놔! 아, 이 여자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잘 됐네. 나 정우 엄마입니다. 정우? 정우 어머님 되세요? 아니 근데 왜 우리 딸 머리채는 잡습니까? 아니 급도 낮은 애가 감히 저희 아들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채 잡는 것으로 끝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딸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임신했다며 결혼하자고 졸라댑니까? 착각하시는 모양이신데요. 결혼은 그쪽 아드님이 먼저 하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왜 부모님이 결정하나요? 그건 애들이 직접 결정을 할 일이지 부모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그쪽 딸은 뭐 아무나 결혼해도 괜찮은 모양인데 저는 아닙니다. 변호사 아들이 꼴랑 사모직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갖춰진 거 하나 없는 애를 뭘 믿고 결혼을 시켜요? 전 절대 결혼 못 시킵니다. 거기다가 저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아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급이 낮은데
욕심 부리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나마 엄마는 좀 말이 통하네. 네, 저희 아들은 억대 연봉에 잘 나가는데 그쪽 따님은 사무직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사처럼 변호사 사이 얻으려면 사무실 하나 정도는 내준다는데 그런 거나 가능하시긴 하겠어요? 시모는 말리는 엄마를 밀치고 저의 팔을 잡고 다시 산부인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같이 올라오셨죠. 병원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죠. 직원들은 엄마를 향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 대표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이랑 약속 있으신 건가요? 바로 불러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잠시 들렸어요. 원장님, 지금 바쁘신가요? 아, 아닙니다. 대표님 오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엄마에게 깍듯이 대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의 표정은 가관이었죠. 곧이어 원장님이 서둘러 나오시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나요? 진료 보시러 오셨나요? 아, 저는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요. 혹시 몸 상태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언제든지 진료 보실 수 있죠. 먼저 진료실로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슬아, 먼저 진료실 들어가 봐. 정우 어머님도 일단 오늘은 댁으로 돌아가시죠. 나중에 다시 만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게 하시죠.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시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님은 벙찐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셨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날의 충격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충격을 심하게 받아 저는 며칠을 열병을 앓게 되었고 그 후에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보내야 했죠. 임신 초기 상태였지만 몸도 마음도 매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유산 사실을 알고 난 남자친구는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당신들이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슬이 내가 정말 귀하게 키웠어. 너희 집안 배경도 다 알고 있었지만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잘 살고 못 살고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허락한 거였어. 근데 너희 부모님이 한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 이제 그만 우리 이슬이 만나게. 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 이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슬이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이슬이 유산하고 상처도 너무 크고 지금 만날 수 없으니 돌아가. 엄마와 아빠는 그날 이후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차피 시댁 쪽에서도 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와 함께 시어머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정말 황당해 하셨죠. 아이고, 제가 이런 집안을 몰라보고 무례를 범했네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다고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이미 결혼 얘기는 끝난 걸로 아는데요. 아유, 끝나기는요. 저희 결혼 다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이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성하라. 저희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따님과 결혼 진행하시죠.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이유가 뭐죠? 산부인과에서 제가 대표라 불려서 그러신 건가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찌든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나서 그랬던 겁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다만 우리 애가 이렇게 결혼을 원하는데 안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유가 없다니요. 이제는 저희가 반대합니다. 저희는 그쪽 아드님과 저희 딸 결혼시킬 생각 주어도 없습니다. 절대 결혼은 반대하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아유, 사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실 엄마라면 이런 거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갑자기 임신했다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 그때 행동이 정당하다 생각하시는가 보네요. 더더욱이 안 되겠으니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 집 뒷조사를 한 모양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강남에도 건물 몇 채가 있을 정도였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갔던 병원 역시 엄마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모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태도가 강경하자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저 역시 더 이상의 결혼 진행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죠. 나다. 몸은 좀 어떠니?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 주셨어요? 아, 어떻게 연락하다니?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니? 이제 결혼 준비 슬슬 해야지. 아이는 나중에 다시 가지면 된다. 어머님, 저 정우 씨랑도 헤어졌고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그만 연락하세요. 헤어지다니? 너는 우리 가지고 장난한 거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바람대로 저 아이 유산했고 정우 씨랑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다시 만나렴. 나 때문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쳐야지. 어머님, 아니 저기요 아주머님, 저 그쪽 아드님이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요. 결혼도 안 한다고요. 그 난리를 겪고서도 만날 마음이 있겠어요? 사람 금 나누면서 평가는 집에 누가 시집을 가고 싶겠냐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니?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니? 내가 너 지금 몸이 안 좋으니 그런 거라 생각하고 한 번은 참으마.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살아보세요. 아, 그리고 아드님 오늘도 저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그건 속상하시지 않으신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빌고 있어? 남의 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자기 자식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모르셨나 보네요. 앞으로 피눈물 흘릴 일 많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지만 남자친구는 며칠을 저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빠가 겨우겨우 달래서 보내면 다시 찾아와 비는 날이 계속되었죠.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님께서도 오셔서 남자친구를 끌고 가기도 하셨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며 아직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가와는 연을 끊겠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어머님은 아들만 믿고 욕심을 부리시다가 결국 아들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인과응보라 할 수 있을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정말 신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무리 좋은 신랑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신랑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편 하나만 보고서도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서로 대화를 나누면 말이 정말 잘 통했고 서로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성격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신랑이 정말 배려심이 좋았어요. 구김살 없이 밝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구나 싶었지만 막상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아, 사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얘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다고? 사실 우리 엄마 계모야. 나도 고등학교 되어서 알았어. 그래서 대학 오자마자 자취하게 되었는데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거든.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려고. 엄마도 계모고 우리 누나도 배다른 누나야. 엄마랑 아빠랑 이미 내가 3살 때 재혼을 하셨어. 아, 정말? 그래서 본가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거야? 사실 직장에서 본가가 멀지 않은 곳이라 조금 의아해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때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지 싶었는데 너라면 사실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해야 하는 건 알았지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혹시나 불편할 수 있겠다 싶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명절이나 그럴 때도 본가는 안 갔던 거였어? 아빠가 계시니까 아예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무튼 이거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연애를 하던 초반에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해왔습니다. 빨리 가정을 이루고 본 가정에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자주 했었죠. 그런 남편의 말에 연애를 한 지 3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언제 얘기를 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 그렇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연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 나는 크면서 엄마와 누나에게서 많이 차별을 받았어. 누나랑은 7살이 차이가 나는데 정말 차별이 심했어.
내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누나와 나는 정말 다르게 대하셨거든. 아빠는 항상 일 때문에 바빴고 나를 돌봐주었던 사람은 엄마였어. 그런데 엄마는 항상 누나와 나를 비교하고 차별했어. 승준아, 정말 힘들었겠다.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해줘서 고마워. 난 결혼하고 우리 집과는 인연을 끊을까 해. 아빠와는 교류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겠네. 혼자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버텼어? 3살 때부터였으면 거의 30년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야? 그러게. 너무 어릴 때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한 번은 엄마랑 누나랑 둘만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더라고. 평소에도 둘이서만 외식을 했을 때도 있었거든. 그럴 때면 저녁에 들어와서 싸운 음식을 혼자서 먹으면서 저녁으로 때웠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은 날은 그냥 굶다가 다음날 가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면서 배 채웠지 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가엾고 안쓰러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신랑은 삐뚤어진 곳 없이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자라났던 것이죠. 신랑 역시 혼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혹시나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혼자서도 잘 버텨내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거죠. 신랑은 어느 순간부터 얼른 가정을 꾸리고 독립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집안의 실세는 시모였었죠. 시모의 차별은 형님이 의사가 되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가 의사인데, 정말. 대입 때부터 눈치란 눈치는 다 봐야 했어. 물 마시는 것, 문 여는 것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지. 대학 합격하고 나서는 나와도 많이 비교를 했어. 나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엄마는 내 길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정말? 그래도 당신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못했던 건 아닌데 엄마는 나를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았어. 그러다가 우연히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안 순간부터는 정말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데 더 이상 거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죽도록 공부해서 바로 대학은 다른 지방으로 지원을 해 자취를 시작했어. 외로웠겠다. 나도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 지금 사는 곳보다 본가가 회사랑 가까운데 왜 굳이 나와서 살까 싶기도 했거든.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혼자 사니까 마음이 정말 편했지만 온전한 가족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내 상황에서는 결혼은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들인다는 것밖엔 되지 않으니 고민이 많았어. 시모와 형님의 태도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내를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정성이었고 진심으로 행동을 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을 때보다 다퉈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저보다 훨씬 더 어른 같았어요.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갔을 때에는 신랑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친정 식구들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바빴어요. 그래,
우리 수연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1년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아, 저는 수연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런가? 자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집도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쪽 집안은 부친께서도 사업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네, 지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않지만 쭉 사업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신가? 네, 저를 늦게 낳으셨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는 제 친모는 아니시고요. 제 누나 역시 배다른 남매입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시기 버거우셔서 3년 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형님과는 배다른 남매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다 얘기를 하는 모습에 친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장을 주셨죠. 그렇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자신이 결혼을 누구와 하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형님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인사를 가던 날 시모와 형님은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승준이랑 만난다는 아이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여기 약소하지만 선물 받으세요. 아, 너 진짜 약소하게 준비해왔다. 적어도 처음 인사 올 거면 가족들 취향이라도 좀 조사하고 오지 그랬니? 이게 뭐야 정말? 아휴 웃긴다. 그지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어쨌든 승준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는 벌써 인사했다고? 네, 저희 집에서는 다들 찬성하셨어요. 그럼 그래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근데 원래 남자 집안에 먼저 허락받아야 되는 건 몰랐어? 배운 게 없어 그런가? 네? 그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아니 원래 순서라는 게 있고 차례라는 게 있는 건데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여자 집안 먼저 인사를 가냔 말이야, 내 말은. 아,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간을 먼저 여쭤보니 바쁘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먼저 인사를 오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뭐 어차피 허락을 해줄 건 아니었다만. 네?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겠다는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어떻게 승준이 대기업에 넣어놨는데 너같이 별 볼 일 없는 애랑 짝을 지어주겠니? 결혼은 하지 말고 연애한다고 하면 찬성하마. 엄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엄마가 반대하셔도 저 이 결혼 할 겁니다. 너는 어떻게 결혼을 너희들끼리만 정하고 결정해? 원래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아무나 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래, 승준아. 너 정도면 어디서 낮게 볼 급도 아니고 거기다가 우리 집안이면 괜찮은 집안인데 왜 저런 집안하고? 초면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봐라.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니? 얘 승준아, 너 정도면 더 급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섰다. 연애만 하고 결혼은 차차 생각해보렴. 그래. 정 만날 사람 없으면 내가 의사 후배들 소개해 줄 테니까 오늘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정말 창피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저희 집안 어딜 가도 평범하게 그지없는 집안인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처음 인사 오는 제 아내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다니요.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인사 오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던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연아. 내가 괜히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승준 씨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한 번은 봐야지. 그래도 나도 정말 깜짝 놀랐어. 그냥 사람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나도 놀랐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참.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그래도 성인이고 남이니까 저 정도지. 당신은 어린 나이부터 저런 말들을 들어왔던 거잖아. 엄마며 누나가 하는 말은 다 화살처럼 나한테 박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엄마랑 누나 앞에 서면 기가 죽었었지. 근데 이번에 너 데리고 가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부를 만나 자신은 결혼을 하겠다며 얘기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님께서 얘기를 하신 걸 듣고 나서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그것이 모두 오해며 엄마와 누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모두 다 시아버지께 말을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님께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 온 사람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님과 형님의 태도는 바뀌었어요. 엄마랑 누나도 결혼식까지 별 말은 안 할 거야. 그러니 우리 빨리 준비해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뀌신 거야? 저번까지는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 갑자기 말이 바뀌니까. 아빠가 이혼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 아마 지금 전 재산이 아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 결혼식 할 때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해보자. 그래. 어차피 결혼은 당신이랑 하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앞으로는 당신을 구해줄게.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수연아.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고 평생을 저를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약속처럼 시어머님과 형님 모두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으셨죠. 결혼식 당일에는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는지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여기 결혼식장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이런 곳을 골랐니? 그니까 오신 하객분들이 다 욕하겠어. 거기다가 드레스는 그게 뭐니? 네 체형에 그 드레스가 어울린다고 생각해? 화장이라도 좀 이쁘게 하던가. 화장도 이상하고, 아휴,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안 이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원래 신부가 결혼식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결혼식은 꽃이 다 시들어 버렸네. 그니까 엄마, 벌써부터 이렇게 시들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니까 옳게 나한테 좀 이것저것 물어보지 그랬어. 그래도 내 안목은 믿을만 한데. 아, 그러신가요?
처음부터 형님께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형님 눈이 그렇게 높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짝을 못 찾으셨나 보다. 형님이나 어머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앞으로도 조금 희박할 것 같네요. 눈이 높아서 아직도 시집을 못 가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니 시어머님과 형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모두 끝이 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신혼여행지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던 날 갑자기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시댁에 보냈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시댁의 상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수연아, 아마 너희 시댁 가는 날에 맞춰서 이바지 음식 갈 거다.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서 시부모님이랑 시누이랑 같이 잘 먹고 오너라. 아빠,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면 한 번씩 인사는 하는 게 좋단다. 우선 이번에는 보냈으니 가서 같이 맛있게 먹어. 저희는 원래 신혼여행 후에 시댁과의 발길을 끊으려고 했지만 친정에서 이바지 음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들어오자마자 부랴부랴 챙겨서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들어가 보니 식탁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시모와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만 받아 뒤지기 시작하셨죠. 어머, 얘는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화장품 하나를 안 샀니? 적어도 하나는 사서 선물로 나눠줘야지. 겨우 크림 하나가 전부야?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뭐? 아, 그 음식들 말이니? 아니 원래 안 보내기로 한 걸 왜 이제야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받긴 했지. 그거 어디 두셨어요? 그래도 이바지 음식이라 좀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기 베란다 쓰레기통 한번 봐보렴. 아까 같이 넣어놓았어. 저는 시모의 말에 놀라서 부랴부랴 베란다 쪽으로 향하였어요. 거기에는 비닐도 채 뜯기지 않은 채 포장이 된 이바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화가 무척이나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묻기도 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왜 이바지 음식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음식 보내면 어떻게 하니? 우리가 커지도 아니고. 맞아. 이거 보내도 다 부담인데 이걸 왜 보내냐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서 주야장창 볼 텐데. 그래, 음식을 해서 보내는 게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런 허례허식도 하는 거다. 아무튼 급이 맞지 않으니 이런 황당한 일도 있고 참 내가 너무 답답하네 정말. 저는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베란다에 버려져 있는 음식을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거기다가 정성으로 준비를 해준 친정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안 나올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시모와 형님에게 말을 했죠. 이건 원래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이바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 버리시다뇨. 어머, 얘 좀 봐라. 너 조금 있으면 나한테 치겠다. 어떻게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오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내면 되니? 그리고 약속도 안 한 이바지 음식 갑자기 보내면 우리가 얼싸 좋구나 반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보내면 우리라고 당황스럽지 않겠니?
아이,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한다고 통하기나 하겠어? 이래서 주제 모르는 애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 이것 봐. 결혼 첫날부터 시댁에서 쌍심지 켜고 화내는 거. 넌 주제 넘게 급 높은 집안으로 시집을 오더니 이것 봐라. 너네 친정에서는 굽신굽신 잘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너만 모르고 다 아는 사실을 너는 왜 이렇게 자존심 부리는지 모르겠다. 하긴 뭐 다른 건 못 챙겨도 이런 건 좀 챙겨야지. 그래야 급이라도 맞춰서 결혼하는 거니까. 암튼 그건 이미 버렸으니 우린 나가서 밥 먹자꾸나. 시모와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정성으로 준비를 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을 무시했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승준이 너는 어릴 적부터 찌질하더니 지적도 찌질한 사람으로 잘 골랐네. 아주 그냥 천생연분이다, 야. 그러게 말이야. 내 피를 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찌질하지는 않았지. 남의 피 섞여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나 보다. 시모와 형님의 발언에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바지 음식을 모두 뒤엎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지만 시모와 형님은 드디어 제가 미쳤다며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이바지 음식 안쪽을 보던 남편은 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모와 형님 쪽으로 서류 뭉치를 던졌죠. 이게 뭐니? 이게 뭐야? 왜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해? 뭐?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게 뭐야? 아빠가 너한테 건물을 증여한 거야? 어째서? 왜? 당신 애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이미 가족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 근데 아빠가 이번에 당신네들이 나한테 한지 모두 알게 되었어.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예, 내가 뭘 너한테 못해줬다고 그런 말을 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겠지. 그동안 그래도 엄마라고 대접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해? 당신은 이제부터 내 엄마 아니야. 너 지금까지 고이 키워줬더니만 엄마 뒤통수를 쳐? 야, 네가 그냥 공짜로 컸는 줄 알아? 너도 다 돈 들이면서 컸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껏 그래도 엄마랑 누나 대접을 해왔잖아. 근데 당신네들 하는 꼬락소리를 보니 안 되겠어. 남편이 시모와 형님 앞으로 던진 서류에는 시부의 재산 중에서 대부분을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겠다는 서류였어요. 이 증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온 증여였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아빠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황당해하는 시모와 형님을 뒤로하고 저희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해준 남편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에 갔었어. 수연이 너는 내 사정을 그나마 잘 알고 있지만 처가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든 아빠든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서 전혀 몰랐어. 그러셨구나. 난 결혼을 하기 전에 상황도 다 얘기를 해드렸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계획으로 생활할 것인지도 모두 말씀드렸어. 장인어른도 변호사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로 했지.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 아시는 변호사 통해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떻게 되신 거야? 아빠는 사실 그동안 엄마랑 누나랑 통화하면서 다 녹음을 해놓았어.
메시지도 저장해 두었고 그걸 다 모아서 보여드렸지. 처음에는 하나도 못 믿어 하시다가 여러 번 서류를 보여드리니까 그제야 믿으시더라고. 아빠도 근데 깜짝 놀라셨어.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농사만 지으시는 줄 알았는데 원래 변호사였다고 말씀드리니까 엄청 놀라셨어. 아, 그렇구나. 아빠도 뭐 한때는 변호사셨지만 지금은 아니라서 나도 딱히 말하지 않았던 것 같네. 뭐 괜찮아. 어쨌든 변호사 도움으로 문제없이 증여를 받았고 아버지 유언장도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어. 아마 엄마랑 누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마 당신한테 막 대했을 거야. 그래야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당신이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다루기 좋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 아무튼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아버님이 이바지 음식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신혼여행 끝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럼 그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100%는 아니었어. 그런데 정말 막장으로 나올 줄이야 몰랐지. 아빠도 이번에는 정말 헤어지실 모양이야. 시부는 바쁜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아들을 키워주겠다고 했던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고 해요.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갔을 때마다 진수성찬이며 자신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시모를 믿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예비 며느리에게까지 막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들과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동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그렇게 남편은 일부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나머지는 시부의 명의로 유지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일들이 더 생겼습니다. 의사 형님은 시부의 재산만을 보고 무리해서 개원을 했어요. 시부가 나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물려줄 것이라 자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한 번은 형님이 저에게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어머, 형님, 무슨 일이세요? 절대 연락은 안 하실 것 같았는데. 아, 그게 혹시 승준이 증여받은 건물 수익이 얼마나 되지? 그건 왜요? 저도 그건 관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나 병원 개업했어. 알고 있어? 네, 들었어요. 이번에 개업하셨다고. 병원 손님들은 많이 오세요? 뭐 형님은 잘나신 급 높은 분이니까 어련히 잘하시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나 조금 힘들어. 무리해서 병원 개원했는데 자금줄은 늘어나지 않고 매달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말 벅차서 안 되겠기에 올케한테 전화해봤어. 저한테 왜? 제가 뭔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아, 알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아, 형님 진짜 웃기시네요. 그렇게 급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높은 급가 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형님을 거절하고 나서도 여러 번 형님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살고 있었던 집도 모두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얼마 못 가 병원 문을 닫게 되었죠. 시아버님의 재산만 생각해서 빨리 병원을 개업하려고 했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모든 채무를 감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형님과 시모의 경제적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를 한 후에 시댁에서 나와 살게 되셨습니다.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결사 반대를 하고 계셔서 집만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 엄청난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너만 없었으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았어.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세요? 이미 승준 씨는 혼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어머님,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승준 씨만 놔두고 외식 나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여행 가고, 승준 씨만 놔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러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시는가 봐요. 어머, 어머님, 벌써 치매에 오신 거 아니시죠? 뭐? 너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너 이렇게 나 무시하다가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 네 시아비가 약간 나한테 화나서 그런 거지. 원래 화 풀리면 그럴 사람 아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사과하렴. 죄송하지만 사과는 못 하겠는데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하죠? 뭐? 이 막대 먹은 게? 너 이렇게 가족 갈라놓으려고 승준이한테 접근한 거지? 우리 재산 많이 있는 거 미리 알고 접근한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내가 괴물하는 것도 다 알고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모던 친모던 승준 씨에게 소중한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대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먼저 도를 넘으신 건 그쪽이세요. 그러니 감당도 그쪽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모와 형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전해주는 말로는 증여를 해준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도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남편은 그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오면서 자신만 버틴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다고 해요. 사실 나는 살면서 나만 조용히 있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 때문에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에게도 죄송했고, 열심히 일하느라 집에 올 수 없었던 아빠에게도 미안해서 새엄마와 누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를 만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곧대 높던 의사 형님은 결국 채무를 다 부담하지 못했고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큰 집에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형님과 시모는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부의 재산으로만 놀고 먹으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 탈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혼을 생각할 때 주변에서 집안을 꼭 봐야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막상 남편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잘했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안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